객단가 전체 K리그 1위는 1부가 아니라 2부 리그였습니다. 그건 바로 누적 관중 19만 명을 동원한 평균 관중 수 10,000명을 넘긴 K리그 1, 2 통틀어가지고 전체 평균 관중 수 6위에 해당하는 수원 삼성입니다. 객단가가요 무려 17,111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볼로TV 손혁입니다. 2024년 한 해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고 좋았던 일들보다 좀 우울했던 일들이 많았던 한 해, 특히 좀 연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모두 한 해 잘 정리하시고 새해는 좀 더 희망찬 일들이 가득한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K리그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에서 2024년 K리그를 결산하면서 연봉 랭킹과 관중 입장 수익 랭킹 공개를 했는데요. 오늘 이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2024년 K리그 연봉 랭킹이 발표가 됐습니다. 팀별 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국적별로 상위 5명까지 이름과 액수가 공개가 됐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으로 우승 할 수 있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자, 리그별 수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K리그 1은 전체적으로 연봉 총액, 선수단 연봉에 쓴 돈이 9.1%가 증가를 했습니다. 2023년에는 1,279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2024년에는 1,396억 원으로 120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자, 특히 광주가 전년도 대비 무려 62.4%나 증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ACL 출전권을 따서 또 ACL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전력 보강도 해야 되고 기존 선수들이 또 잘했으니까 급여도 올려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하지만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광주가 지금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돼서 지난 여름에도 선수 영입을 못했었고 지금도 연봉 규모를 상당히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우여곡절 끝에 잔류를 하면서 광주를 또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런 또 과제를 만나게 됐고요. 광주가 연봉 증가율에서 1위라면 증가 액수에서 1위는 단연 대전입니다. 대전은 40%에 가까운 급여 인상률을 기록을 하면서 무려 40억 원을 지난 시즌에 비해서 연봉을 더 지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액수죠. 그러니까 광주가 37억이 늘어났고 대전은 39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62.4%가 늘었고 대전은 39.3%를 더 올려준 거죠. 자, 먼저 팀별 연봉 랭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리그 1 먼저 볼 텐데요. 자, 울산이 우승을 차지했죠. 우승팀답게 혹은 돈을 많이 쓴 덕분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총 209억 원을 선수단 연봉으로 썼고요. 연봉도 가장 많이 썼고 팀 성적도 가장 좋았던 팀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고비용, 고성과를 기록한 팀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돈 많이 쓴 팀. 울산하고 5억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무려 204억 원을 쓴 선수단 연봉이 하면 200억을 넘게 투자를 한 전북인데 전북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올 시즌에 좀 굉장히 부진했죠.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과투자 그리고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경험을 하는 그러니까 투자는 많이 했지만 그게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잘못된 투자였던 거죠. 선수단에 들어간 비용이나 선수들의 레벨은 상당히 높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을 하지 못하면서 감독도 교체를 했고요. 좀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투자가 됐습니다. 3위는 FC 서울입니다. 돈 세 번째로 많이 썼고 성적도 4위니까 뭐 쓴 만큼 걷어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148억 원을 선수단 연봉에 투자를 했습니다. 외국인 선수에게 좀 투자한 비용이 높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148억 원을 썼는데 그 중에 국내 선수들에게 이제 8억을 썼고요. 외국 선수에게 6억 7천만 원을 쓰면서 가장 많은 금액을 썼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링가드 선수가 K리그 최고 연봉자거든요. 그 금액이 반영이 된 그런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로 돈을 많이 쓴 팀은 이제 대전입니다. 연봉 총액이 이제 4위에 해당하고요. 하지만 성적은 이제 8위. 좀 마지막까지도 잔류를 확정을 짓지 못하면서 좀 고전을 했죠. 하위 스플릿 들어가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면서 잔류를 했는데 어쨌든 139억 원이니까요. 상당히 많이 썼고요. 전년도 대비 40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금액을 연봉에 늘린 그런 팀입니다. 자, 다음 5위입니다. 굉장히 뜻밖의 팀인데요. 인천입니다. 시민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연봉에 투자를 한 그런 팀입니다. 하지만
다이렉트 강등했죠. 1부 리그 최하위에 기록을 했습니다. 5위권 수준의 126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선수단의 연봉으로 썼지만 최하위를 기록을 했다는 점에서 고비용 최악의 성과. 자, 이런 딱지를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다음 시즌에도 일단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줄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좀 그 연봉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수단 운영에서 아무래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연봉을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6위는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6번째로 많은 돈을 쓰고 7위를 기록을 했으니까 뭐 뿌린 만큼 걷었다고 할 수 있는 팀이 여기도 있네요. 자, 125억 원을 썼고요. 그다음 이제 국내파에게 굉장히 좀 많은 돈을 쓴 게 좀 눈에 띄는 그런 제주입니다. 울산하고 전북을 빼면 한국 국적 선수들에게 가장 많은 돈을 쓴 팀이 바로 제주입니다. 반면에 외국 선수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그런 금액을 썼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7위, 7번째로 돈을 많이 쓴 팀은 광주고요. 최종 리그 순위는 9위입니다. 97억 원의 연봉을 선수들에게 줬고요. 연봉이 늘어난 규모에 있어서는 뭐 최강이다. 무려 62.4%나 연봉을 올려줬으니까 뭐 추가로 영입이 된 선수도 있고 외국 선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돈을 상당히 많이 쓴 편이죠. 다음 8위는요. 최종 리그 6위를 차지한 상위 스플릿에서 가장 낮은 순위긴 합니다. 상위 스플릿에 들어간 포항입니다. 8위권 연봉 투자를 하고 상위 스플릿 올라갔으니까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이죠. 자, 95억 원을 연봉에 썼고요. 포항의 특징은 기본급보다 연봉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연봉에서 수당이 전체 팀들 가운데 수당 지급액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1부 리그에서만 따지면 연봉 기본급 순위는 끝에서 세 번째고요. 강원하고 대구보다 강원하고 대구만 포항보다 기본급이 낮은 팀이고, 반면에 포항은 수당이 1억이 18억 원인데 상당히 좀 규모가 크네요. 수당 지급액 규모가 18억 원으로 상당히 큽니다. 울산보다 수당 지급액이 많고, 이거 상당히 좀 뜻밖이네요. FC 서울하고 인천 유나이티드가 수당이 지급한 걸 합쳐도 포항보다 적습니다. 상당히 좀 독특한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게 연승을 많이 한 팀이거나 아니면은 뭐 선수마다 혹은 팀 어떤 정책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수당 지급의 어떤 세부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포항이 시즌 초에 상당히 잘 나가던 시기에 수당 지급액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 9위는 수원FC입니다. 9번째로 많은 돈을 쓰고,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쓴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종 리그 순위는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88억 원 연봉을 썼고요. 수원FC의 특징은 이제 외국인 선수에게 쓴 연봉이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외국인 선수에게 쓴 그러네요, 진짜. 외국인 선수에게 쓴 연봉이 16억밖에 안 되니까 20억이 안 넘는 유일한 팀입니다. 1부 리그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10위권이니까 이제 10번째로 K리그 1에서 연봉을 많이 쓴 팀. 강원입니다. 그러니까 최하위가 대구인데요. 대구는 돈을 가장 적게 쓰고, 그러니까 김천을 제외하고, 김천은 그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 팀들에서 임대를 온 그런 선수들 개념이니까 김천을 뺀 11개 팀 가운데 가장 연봉을 적게 쓴 팀이 대구인데, 연봉을 적게 쓴 만큼 11위를 차지하면서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가는 그런 성적을 냈는데, 강원은요 그러니까 대구 김천을 빼고는 가장 연봉이 작습니다. 83억 원밖에 연봉을 쓰지 않고서도, 그러니까 거의 울산의 3분의 1 수준이죠. 그런데도 준우승을 리그에서 준우승 차지했으니까 역대급 고효율의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강원 같은 경우는 1부 리그에서 유일하게 10% 이상 연봉이 줄어든 팀이에요. 전년도 대비해. 전년도에는 96억 원이 연봉이었는데 올해는 83억 원만으로 무려 리그 준우승의 성과를 달성을 했으니까 진짜 뭐 엄청난 진짜 대단하네. 이 숫자로 보니까 정말 강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1위 대구는 79억 원을 썼고요. 최소 비용을 쓰면서 악전고투를 했지만 어쨌든 잔류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K리그 1 팀별 1인당 평균 연봉 랭킹도 간단히 살펴보면 울산이 평균 연봉에서 6억 1,200만 원으로 압도적입니다. 자, 이거는 총액에서도 1위지만 등록 선수 수가 가장 작아요.
그러니까 총액 규모는 굉장히 큰데 선수 숫자가 작다는 거는 소수의 선수들이 연봉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자, 6억 1,200만 원입니다. 울산 소속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그리고 2위 전북은 울산과 반대로 스쿼드 숫자, 등록 선수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울산이 1년 내내 평균 34.2명의 등록 선수를 보유했다면 전북은 유일하게 50명이 넘는 50.1명. 그렇다 보니까 평균 연봉에서도 차이가 좀 벌어집니다. 4억 835만 원. 그래도 리그 전체에서는 2위권이고요. 평균 연봉에서 3위는 서울 3억 7,495만 원입니다. 그다음 제주, 인천, 대전. 인천은 강등이 됐는데 네, 평균 연봉이 5위권입니다. 3억이 넘어요. 선수들 평균 연봉이. 그다음 6위 대전, 7위 강주, 포항 8위, 그리고 강원이 9위. 강원 대단합니다. 예. 그다음 수원 FC가 평균 2억 미만 연봉 기록하면서 10위. 그리고 대구가 역시나 최하위죠. 11위입니다. 1억 7,800만 원. 자, 그리고 K리그 1에서 선수별로 연봉 액수가 또 공개가 됐는데요. 저는 이거 공개를 안 하거나 아니면 전부 공개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게 해외에서도 연봉을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거든요. 이게 다 그 추정해가지고 보도를 하는 것이지. 자, 어쨌든 자 한국 국적 선수 가운데 최고 연봉은 조현우 선수입니다. 14억 9천만 원. 상당히 좀, 거액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현우 선수에게 드린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울산이라고 할 수 있죠. 울산이 올 시즌에 우승을 차지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또 올 시즌에 MVP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선수가 리그 MVP를 차지하는 아주 훈훈한 그림이 그려졌고요. 두 번째로 많은 연봉은 이제 김영권 선수 14억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전북에서 서울로 이적한 김진수 선수가 13억 7천만 원. 그리고 4위는 전북의 이승우 선수가 13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게 수원 FC 있던 시절하고 전북 시절을 합친 것이 아닌가 싶죠? 예. 그렇게 보면은 수원 FC 있을 때보다 전북에 아무래도 연봉이 올려서 이적을 했을 테니까 1년으로 치면 이승우 선수가 더 순위가 올라갈 수 있었겠네요. 자, 그리고 5위는 전북의 박진섭 선수가 11억 7천만 원입니다.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링가드 선수가 18억 2천만 원 1위인데요. 뭐 1위인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근데 링가드 선수가 K리그에서 20억도 안 받고 선수 생활을 한다는 거는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프리미어리그 했을 때, 그러니까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마지막으로 뛰었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시절에 주급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3억을 받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치죠. 딱 한 달 반치를 지금 한국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주급으로 치면은 3,460만 원 정도 되니까 참 네. 서울 입장에서 참 굴러온 복덩이가 아닌가. 뭐 경기력도 계속 경기를 치르면서 좋아졌기 때문에 다음 시즌이 더 기대가 되는 그 링가드고요. 2위는 대구의 킹, 세징야 선수입니다. 17억 3천만 원. 세징야 선수도 커리어나 또 이번에 대구를 잔류시키는데 뭐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그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은 돌입니다. 그리고 3위는 인천의 무고사, 4위는 인천의 제르소.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이 연봉을 상당히 많이 줬잖아요. 리그에서 5위권으로 연봉을 썼는데 그 중에 이 무고사하고 제르소한테만 30억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엄청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외국인 선수에게 투자가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라는 방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잘했습니다. 잘했지만 그래도 이 팀으로서의 성적으로는 연결이 안 된 것이니까 팀 전체 연봉의 4분의 1 가까운 액수가 이 두 선수한테 들어간 거니까요. 여기 이제 음포크도 있고 뭐 하면 보면 외국인 선수에게 인천이 전체 보면 총 55억 원을 외국인 선수들한테 쓴 걸로 되어 있네요. 이 외국인 선수 평균 연봉이 11억 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일류첸코 선수가 FC 서울의 리그 외국인 선수 연봉 탑 5, 한국 선수까지 포함을 다 해도 7위권에 해당되는 그런 연봉을 받았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K리그2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K리그2에서는 수원 삼성이 압도적입니다. 수원이 K리그1으로 올라가도 9위권에 해당하는 연봉을 썼어요. 무려 89억 원을 연봉을 쓰고도 승격에 실패를 했습니다. 리그 최종 순위 6위를 기록을 했고요. 유일하게 선수 개인 평균 연봉이 2억이 넘는 팀입니다. 수원 삼성이. 2위는요. 수원 삼성에서 놀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성남입니다. K리그2 최하위를 차지한 성남이 무려 61억 원을 연봉에 투자를 하면서
K리그2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연봉을 쓴 팀이 됐습니다. 평균 연봉으로 따지면 1억 7천만 원이거든요. 요게 1부 리그 대구 수준의 평균 연봉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고비용인데도 최하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남은 돈을 정말 잘못 쓴 팀이다. 자, 그리고 3위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세 번째로 돈 많이 쓰고 3위를 기록을 했으니까요. 뿌린 만큼 걷었다. 네, 57억 원의 연봉을 썼고요. 그다음 부산, 네, 회장님 구단인데 자, 1억 5천만 원 선수단 평균 연봉이고 총액은 54억을 썼음에도 승격에 실패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돈을 많이 쓴 팀, 여기도 성남이 있어가지고 좀 덜해 보이지 만만치 않네요. 다섯 번째로 연봉을 많이 썼습니다. 49억 원을 썼지만 끝에서 두 번째 12위를 기록한 가성비 불량의 팀 경남입니다. 그 다음은 놀라운 팀이죠. 자, 연봉을 리그 전체에서 6위권 47억 원을 썼는데 최종 K리그2 우승을 하면서 다이렉트 승격을 한 안양입니다. 아주 이번에 2부 리그로 떨어진 인천 유나이티드하고 비교하면 거의 한 3분의 1 가까운 액수밖에 연봉이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K리그 1로 승격을 하게 되는 그런 팀이 됐고요. 다음으로 전남, 아산 이 팀들도 쓴 돈에 비해서는 성과가 좋았습니다. 전남은 아쉽게 승격에는 실패를 했지만 45억을 쓰고 4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 놀라운 팀은 또 이제 충남 아산이죠. 네, 리그에서 8번째 규모 40억도 안 썼습니다. 선수단 전체 연봉이 38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수단 평균 연봉이요 1억이 안 되는 팀이에요. 1억이 안 되는 팀이 K리그 통틀어 가도 세 팀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팀인데 K리그 2에서 최종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쉽게도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자신들보다 연봉 2배를 주고 있는 대구한테 져서 아쉽게 승격에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김현석 감독의 충남 아산이 이번 시즌은 엄청난 효율성 있는 그런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9위 천안, 10위 부천, 11위 김포, 네, 12위 청주, 13위 안산. 이 팀들은 정말 돈을 조금 쓴 그런 팀들이죠. 저비용, 저성과 이렇게 이어지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안산입니다. 네, 안산 그리너스 이관호 감독이 이끌고 있는 선수단, 이게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네. 프로팀을 운영을 하는데 선수단 전체 연봉이 1년 통틀어서 17억 원입니다. 외국인 선수가 하나도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액수는 굉장히 놀라운 금액이고요. 진짜 언빌리버블한 그런 투자입니다. 사실 성적을 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고 할 수 있는, 17억 원밖에 안 썼습니다. 선수단 평균 연봉이 5천만 원 조금 넘어요. 네. 이건 다시 봐도 정말 놀라운 액수인데 리그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성남보다도 3분의 1도 안 썼어요. 거의 4분의 1밖에 연봉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성남이나 경남보다는 높은 순위를 기록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관호 감독이 참 대단하다. 시즌 도중 경질이 된 임관식 감독도 상당히 좀 고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볼수록 정말 놀라운 그런 수치네요. 자, 이번에는 K리그 관중과 입장 수익에 관한 지표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2024년 K리그는 유료 관중 300만 명 돌파를 했는데요. K리그 1, 2 합쳐서 입장 수입도 425억 원을 넘겼습니다. 자, 보시면은 2023년 대비 23.54%가 증가한 확실히 K리그 붐이 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입장 수입의 증가를 볼 수 있고요. 이 밖에 유료 관중 숫자도 크게 늘었고요. 1, 2부 합쳐서 무려 346만 명이 K리그 현장에 찾아주셨습니다. 1부 리그에서만 254만 명, 2부 리그에서만 91만 명. 그래서 1부 리그 평균 관중은 11,062명이고요. 만 명이 넘었어요. 네, 2부 리그 평균 관중은 3,862명입니다. 2부 리그는 이게 꽤 는 건데 왜냐하면 수원 삼성이 내려와가지고 평균 관중 수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리그 팀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K리그 1에서 가장 많은 관중 수를 기록한 것은 50만 관중을 넘긴 FC 서울입니다. 전체 K리그 1 관중 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관중 몰이를 했고요. 평균 관중 27,800명입니다. 엄청나죠. 링가드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임영웅 효과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FC 서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연고지의 강점을 계속 이제 이런 관중 숫자라든가 입장 수익으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 76억 원의 입장 수익을 기록하면서 입장 수익 면에서도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 전북, 대구, 인천, 대전 이런 순서로 평균 관중 숫자가 좀 많이 몰렸는데요. 가장 평균 관중 숫자가 적었던 팀은 김천 상무입니다. 3,400명. 그 다음 광주, 수원FC 관중 숫자가 많지 않았었고요. 입장 수익 면에서는 서울이 1위, 울산이 2위, 전북이 3위, 대구,
인천, 뭐 대전 이런 순서인데 객단가 이게 좀 재밌는 지표입니다. 객단가를 보면 좀 달라집니다. 객단가에서는 전체 관중수 그리고 입장 수익에서 최고를 기록했던 FC 서울이 2위입니다. 15,292원으로 객단가 1위는 대구입니다. 16,425원을 관중 한 분마다 이렇게 그 경기장 올 때마다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어쨌든 프로스포츠이기 때문에 구단들이 입장 수익을 통해서 또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객단가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모든 축구팀들의 과제인데 대구가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경기장도 있고 경기장도 잘 돼 있고 객성 점유율도 높고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2부 리그를 가볼 텐데요. 제가 객단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객단가 전체 K리그 1위는 1부가 아니라 2부 리그였습니다. 그건 바로 누적 관중 19만 명을 동원한 평균 관중 수 10,000명을 넘긴 K리그 1, 2 통틀어가지고 전체 평균 관중 수 6위에 해당하는 수원 삼성입니다. 객단가가요 무려 17,111원입니다. 네, K리그 모든 팀 통틀어서 1위고요. 이번 시즌은 K리그 2 2부에서 뛰었습니다만 평균 관중 10,000명을 넘겼고 입장 수익이 32억 원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객단가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K리그 2에서 두 번째로 객단가가 높은 팀이 관중 수에서는 8위를 차지한 부산인데요. 부산이 7,690원이거든요. 2배가 넘는 그런 높은 액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관중 순위로 보면 이제 우승팀 안양이 2위고요. 서울 이랜드, 전남, 경남, 부천, 청주, 부산, 성남 이렇게 내려가고 이제 성남부터 김포, 아산, 천안은 2,000명대 평균 관중, 그리고 안산은 1,000명대 평균 관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경기당 평균 관중 숫자하고 안산의 1년 내내 전체 홈 관중 숫자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액수고요. 아무튼 이렇게 좀 숫자로 보니까 K리그 1과 K리그 2 차이가 확 드러나고 그리고 여전히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K리그 팀들이 갈 길이 멀다. 왜냐하면 뭐 지자체는 그러니까 시민구단, 도민구단은 지자체한테 그리고 기업구단들은 모기업한테 많이 의존을 하는 구조인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체 수입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 유럽 축구팀들 보면 이제 흔히 산바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TV 중계권료 그리고 매치데이 수익 이게 이제 입장 수익이죠. 거기다가 이제 스폰서십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비율이 좀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상 TV 중계권료 수익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 각 팀별로 봤을 때는 관중 입장 수익도 그렇게 그 비중이 크질 않다 보니까 모기업 스폰서십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어쨌든 이 지표로 아직까지 갈 길은 멀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자, 2024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도 올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좀 소통하면서 유튜브 작업들 많이 좀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건강을 좀 잘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한 해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폴리TV에서 여러분과 함께 많이 그 얘기를 나누면서 좀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2025년에는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리그 현장에서도 여러분과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2024년의 마지막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